자,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. 염경엽 감독은 육성과 성적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라는 주제입니다. LG 염경엽 감독이 신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.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를 발판 삼아서 올 시즌은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. 주전 몰빵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재작년에 이제 통합 우승이라는 정말 LG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그 우승을 안겼습니다만,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좀 아쉽게 조금은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삼성에게 1승 3패로 패배를 했었는데, 성적과 육성,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. 안 되지 않나요? 저기 거의 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네. 특히 이 KBO 근데 리그에서는 육성만 한다는 거는 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성적과 육성 두 마리 토끼 잡겠다라는 게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, 저는. 예.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쵸.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?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하죠. 구단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두 개를 다 이뤄낸 팀은 뭐 없지 않나. 네,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없지 않나. 이게 저는 딱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났어요. 그 2023년에 이제 통합 우승을 네, 달성을 네, 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왕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맞아요. 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왕조를 열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게 저 성적과 육성이거든요. 왜냐면 단발성으로 우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좀 이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. 이거를 하려면 진짜 선수층에 두터워야 되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염경엽 감독이 다시 한번 좀 얘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지난해에 이 그 전년도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장타 부족이다. 뭐 홈런도 리그 9위에 불과했고, 뭐 이거 원래 잘 못 불펜이- 쳤으니까. 네. 불펜이 무너진 게 사실은 그게 저도 핵심인 것 저도요. 같아요. 네. 그 왕조라고 설명할 정도로 불펜이 좋았는데 그 불펜이 다 없어졌거든요. 이 불펜이 무너지면서 LG가 지난 시즌 고전하지 않았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물론 제 작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장타가 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LG가 생각하는 LG의 색깔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약간 불펜 쪽에 훨씬 맞아요. 더 조금 무게를 두고 싶어요. 왜냐하면 그 재작년에 이제 LG가 그 정상에 오를 때는 진짜 이 불펜의 힘이 맞아요. 어마어마했거든요. 진짜 이제 어느 정도 선발만 버텨주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뭐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은 이제 포스트 시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불펜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. 왜냐면 외인 투수를 이게 바깥으로 중간으로까지 하는 어떤 강수잖아요. 네, 거의 아시죠? 네, 개근을 하면서까지 이 강수를 두면서까지 이 불펜의 힘을 어떻게든 좀 메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사실 뭐 이유를 대자면 굉장히 많죠. 뭐 고우석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또 이제 LG의 좀 과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런 면에서 이번 시즌의 오프 시즌은 확실한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장현식의 52억이었나요?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, 김강률, 심창민 선수까지도 이제 베테랑 불펜진을 보강을 했습니다. 거의 투수 보강에 힘을 많이 썼다고 보이는 게 FA 2명 잡았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방출 선수, 심창민 선수 데려왔죠. 그리고 보상 선수, 최채영 선수 데리고 왔죠. 그쵸. 거의 이제 불펜 투수진을 다시 뭔가 재건하는데 이 LG가 힘을 좀 쏟았어요. 그리고 약간 그들끼리 또 경쟁을 이렇게 유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실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무옵션이잖아요. 굉장히 파격적으로 돈 투자를 했단 말이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가 정말 이제는 불펜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발 최채영, 중간 김강률, 심창민, 그리고 장현식을 마무리로. 장현식이 또 정말 좋은 이 셋업맨이었는데 네. 클로저로서는 어떤 모습 보일지는 그건 약간 미지수긴 해요. 미지수잖아요. 네. 워낙에 그 셋업맨 역할을 길게 했던 투수고 클로저를 하지 않았던 투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 염경엽 감독은 이 선수를 마무리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.
그리고 이제 잠실구장을 쓰는 팀이잖아요. 그쵸. 홈구장으로. 네. 근데 잠실구장 하면 딱 또 네,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인 또 구장이기 때문에 저 선수들이 물론 뭐 잠실구장에서 뛰어봤지만 이걸 또 홈구장으로 사용했을 때 이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요소가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LG 하면은 최근에 빠른 발이잖아요. 네, 근데 이게 작년에 보시면요. 2위기는 합니다. 1위가 두산이었고 2위가 이제 LG였는데 그 성공률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. 네,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184번의 시도를 해서 234번의 4번의 시도를 해서 184개를 성공을 했거든요.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250번 시도해서 171개. 그러니까 70%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. 물론 시도를 그만큼 많이 한 건 좋지만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이 도루 같은 경우에는 좋지만 70%가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번 시즌 10개 구단 중에 70%가 안 되는 팀이 KT, LG, 하나 이렇게 세 팀밖에 없단 말이죠. 네, 요것도 LG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도루자가 좀 많기는 해요. LG가. 네. 그것 되게 좀 결정적인 맞아요. 시즌 맞아요. 초에 네. 시즌 초에 조금 한정을 하자면 좀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도루자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코칭 스태프도 좀 고민을 하고 대비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지 홍순옥님 이야기처럼 도루는 그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투수를 흔들면서 이제 타자에게 주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네. 뭔가 도루를 너무 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. LG의 야구 보면. 그렇죠. 무조건 뛴다 뭐 네. 이런 이미지를 만든 네.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률이 이 상위 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LG가 조금 원활하게 공격을 풀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염경엽 감독의 시즌 계획 보면 선발진은 4명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것 같습니다. 예, 거기에다가 이제 5선발에 최채흥, 뭐 우강훈, 송승기, 이지강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영 감독님이 직접 박명근과 백승현 선수를 이제 키맨으로 꼽으면서 이제 어린이들도 좀 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네, 이 그 육성에 대한 얘기들 그 지난해 말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. 이 정규리그 끝나고 나서 사실은 반성을 먼저 했거든요. 굉장히 그 정규리그를 그래도 일찍 나름대로 순위를 확정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구상을 하면서 훈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물론 훈련을 그동안에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적게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조금 타깃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물론 강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좀 고스란히 좀 드러나더라고요. 이 팀도. 그래서 정말 좀 뭔가 좀 올해는 이 염경엽 감독이 뭔가 딱 또 중심을 딱 잡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제 계약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좀 아마 좀 더 파이팅이 있지 않을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선수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? 생각을 마운드에서는 해요. 근데 타격 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운드에서는 좀 새롭게 좀 보이는 친구들 1군에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 차 단장님이 임기가 끝나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차 단장님은 오프시즌에 장기 계약을 또 재계약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 염경엽 감독님은 정말 이 팀의 미래를 보고 이 성적과 육성을 공약을 했느냐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.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. 저런 그 의도가 그 말을 했던 막 여기 어린 선수들 지금 뭐 이영빈, 뭐 최원영 그리고 올해 루키인 뭐 김영우, 2라운드 추세현 이런 선수들을 지금 당장 막 엄청나게 기용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 이 선수들도 LG 우승하고 뽑아서 선수니까 10라운드 그러니까 그렇죠. 10번 네. 이쪽이잖아요. 결국 이제 뎁스를 두껍게 만들려면 백업 자원의 성장을 좀 바라는 입장에서 염경엽 감독이 좀 이런 젊은 유망주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
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선수층을 늘리는 뎁스를 좀 강하게 하는 건 사실 모든 구단의 바람이고 꿈이고 그럼요. 네. 항상 목표잖아요. 근데 이번에도 LG도 프런트 쪽에서 그런 분명히 좀 니즈가 있었을 것 같고요.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게 뭔가 좀 유산을 또 좀 남겨야 되는 또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또 너무 성적만 바라보다가 성적도 나지 않고 육성도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네,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낸 성적과 이 육성을 다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염경엽 감독님의 어떤 어떤 야구관이랄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중간이 지나가면 이제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감독들이 사실은 육성 쪽으로 하긴 좀 어렵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김현수라든지 뭐 오지환이나 뭐 박혜민 이런 베테랑들 사실 김현수, 박혜민이 지난 시즌에는 참 조금 부진했죠. 네, 뒤로 가면서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3등을 했으니 만약에 이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면 본인들이 좀 뭔가 이제 절치부심하고 이번 시즌 준비를 한다면 또 LG 입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을 계속 치고 나와야 위에 있는 주축 선수들도 긴장하면서 더 좀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순환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유망주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. 이민호가 올해 8월 전역이네요. 이민호는 올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소집 해제라고 해야겠죠. 그리고 이제 이정용은 6월에 상무에서 돌아오고 또 뭐 조원태도 5월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. 작년에 안 썼던 그 상무에 있던 송승기 선수도 돌아오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투수 자원들이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투수 자원들이 좀 오는 편이죠. 손주영도 작년에 워낙 많이 던졌으니까 제가 관리를 잘 좀 이해한 건지 해줘야 될 것도 모르겠네요. 같고 생각도 해보고. 네.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시기이기도 해요, 맞아요. 여러분. 네. 이 시기에 누구를 딱 쓰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어렵거든요. 근데 10개 구단 모든 감독들이 아마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왕조 얘기 잠깐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왕조의 필수 요건은 저는 진짜 슈퍼 루키인 것 같아요. 그쵸. 정말 이 저비용 고효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1명 혹은 2명 정도가 있어야 이 선수들로 좀 이제 싸게 오래 뽑아먹고 거기에 이제 FA 조금 보태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시리가 뭐라나요?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조용해 시리 바꿨습니다. 네. 맞아요. 사실 지난 시즌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보여준 파급력이 있잖아요. 와 진짜 이게 슈퍼 선수 한 명이 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. 와 올해도 또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어떤 선수가 또 이 김도영 선수 같은 또 슈퍼 루키로 발돋움할지. 네. 자, 뭐 왕조는 3핏을 해야 된다. 네. 그렇죠. 뭐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랬고. 그 이후에 3핏은 두산 정도? 네. 두산이 최근에 두산. 네. 봐야죠. 뭐 이제 과연 이 이범호 감독 체제의 기아가 진짜 그 1강의 모습을 할 수 있을지도 또 궁금하고. SK는 3핏을 못 했나요? 4년간 3번인 7, 건가요? 9, 10. 네, 4년간 3번. 그 정도는 봐주십시오. 야구 잘 모릅니다. 자, 이렇게 LG. 저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호준 감독의 이탈이 선수단 안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그 존재감이나 뭔가 뭐 항상 그 감독 그쵸.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 이제 드디어 감독이 된 거잖아요. 타격 코치 시절도 있고 수석 코치도 있고 선수들이 많이 의지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. LG 선수들이. 근데 그리고 LG 선수들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든 지금 이호준 감독이 항상 감독 하마평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, 네.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았나 선수들이 뭐 그런 생각 좀 들어요. 그리고 아마 팀을 옮겨도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
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음.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음. 아직까지는. 근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워낙이 약간 좀 서스름 없이 지내는 스타일이시잖아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이 또 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여전히 갈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재 또 코치진과에도 어떤 그런 어떤 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LG가 잘 꾸려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이제 그 이호준 코치 자리를 김정준 감독이 이제 올라와서 수석 코치 수석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. 네, 이병규 코치가 이제 2군 감독으로 네, 네, 돌아왔고. 오게 된 거죠. 염경엽 감독이랑 김정준 코치도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좀 그 두 분이 있을 때 시즌 성적이 초에. 났었죠. 네, 시즌 초에 우승을 했었죠. 했으니까. 네. 네. 너무 기대해보고. 음. 제가 괜히 왕조 얘기했다가 또 네, 불을 또 붙여버리고 말았거든요. 네. 왕조 얘기 나중에 또 한번 뭐가 진짜 왕조인지 한번. 왕조의 기준을 네. 한번 저거는 이제 저 야제 타임이라고 우리 한명재 이재국의 야제 타임에서 네. 왕조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겠네요. 그렇죠. 네. 거의 역사 기준을 얘기를 한번 가야 쫙. 되니까. 네.